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다우가 오늘 장에서도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S&P 500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고 나스닥도 0.4%가량의 좀 전체적으로 제한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고용 지표가 견고하게 나와준 가운데 미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고 시장은 이제 6일에 발표되는 11월 비농업 부문 고용 보고서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 소폭이지만 오르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 경신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밤사이 놀라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며 원달러 환율은 1,446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미 증권시장에 상장된 우리 기업들의 주가도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죠. 백악관은 우려 섞인 메시지를 냈는데요. 한국의 상황을 중대한 우려 속에 주시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가 법에 입각해서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엄이 해제되고 나서도 안심된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백악관에서 전해왔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 상승하면서 4.23%의 마무리를 지었고요. 오늘 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조금 빠졌습니다. 다만 하락폭이 크진 않으면서 5,000포인트 선은 지켜내는 모습이었고요. 국제유가는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더 연기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했습니다. 2.75% 상승하며 70달러대를 약간 밑도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M7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면 테슬라를 제외하고 전 종목 상승을 하는가 했더니 알파벳 약보합권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먼저 애플 살펴보시면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를 애플이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투자 장관이 애플이 일주일 내에 1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할 것이다라고 의회 청문회에서 밝혔는데요. 앞서 애플의 아이폰 16이 인도네시아에 대한 애플의 1억 달러 투자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판매가 금지된 바 있습니다. 오늘장 1% 넘게 상승해줬습니다. 다음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영국에서 악재가 전해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영국에서 경쟁 클라우드 회사의 고객들로부터 과도한 요금을 청구한 혐의로 10억 파운드 규모의 소송을 당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엔비디아 오늘장 1% 넘는 상승 흐름 보여줬고요. 알파벳은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네요. 다음 아마존입니다. 오늘장 1% 넘게 상승했는데요. 아마존이 현지 시간 3일 새로운 생성형 AI 모델인 노바를 공개하고 오픈 AI 구글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앤디 제시 CEO가 아마존 웹서비스 리인벤트 2024 기조연설에서 이 소식을 밝혔는데요. 노바는 내년 1분기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 AI 시장의 경쟁은 갈수록 더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존 웹서비스는 내년에 새로운 AI 반도체 트라이니엄 3 출시 계획까지 밝히면서 엔비디아에까지도 도전장을 내고 있는데요. 또 아마존 웹서비스는 에너지 소비를 46%가량 줄인 새로운 데이터 센터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전기 설비를 간소화하고 렉을 배치하는 방법을 최적화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데이터 센터에 적용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혁신을 통해서 동일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체 데이터 센터의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 아니라 고밀도 컴퓨팅 칩을 더 효율적으로 냉각하기 위해서 액체 냉각 기술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애플이 아마존의 커스텀 AI 칩을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구글 클라우드와 경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애플의 강력한 지지가 아마존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네요. 다음 메타 오늘장에서 3% 넘는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테슬라가 빠졌습니다. 델라웨어 법원이 테슬라의 수장 일론 머스크의 560억 달러 규모의 성과급 지급을 차단하면서 테슬라 주가 역시도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한편 중국에서 테슬라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승용차 협회 발표를 보면 테슬라의 11월 중국 내 차량 납품은 7만 8천여 대를 기록하면서 올 들어 두 번째로 전년 대비 감소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투데이 아스탁 살펴보시죠. 먼저 US 스틸 살펴볼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를 전적으로 반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8% 넘게 빠지면서 37달러 선에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죠. 트루스 소셜 계정에 나는 한때 위대하고 강력했던 US 스틸이 외국 기업, 이번 경우 일본 제철에 인수되는 걸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제 혜택과 관세 조치로 이 US 스틸을 다시 강하고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며 조속히 이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죠. 또 대통령으로서 나는 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겠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표했는데요. 세계 4위의 철강 제조업체인 일본제철은 작년 12월 미국 산업화의 상징으로 꼽히는 US 스틸을 149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 등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인수의 난항을 겪어왔죠. US 스틸은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에 대한 CNBC의 논평 요청에는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PSQ 홀딩스 살펴봅니다. 월요일장 마감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7,200만 달러에 불과한 소형 기업이죠. 상거래 및 결제 회사인 PSQ 홀딩스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이 회사의 이사진에 합류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270%나 폭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AT&T 살펴볼까요? 미국의 통신사 AT&T의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지금 3개년 비전을 설명했는데요. 5G와 광섬유 확장으로 2027년에 자유현금 흐름이 180억 달러 이상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향후 3년간 주주들에게 배당금과 주식 재매입 통해서 400억 달러를 환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브리핑 전해드렸고요. 저는 잠시 뒤 글로벌 이슈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 시약이 어떤 이슈들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경제가 크게 출렁였습니다. 먼저 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움직였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중에 이 비상계엄 소식이 전해지면서 1,446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또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우리 기업들의 주가도 장중 한때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쿠팡은 10% 가까이 낙폭을 그려냈고 ADR 형태로 뉴욕 증시에 거래되고 있는 국내 주요 기업들도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와 한국전력, KB금융, LG디스플레이 등 대부분의 종목들이 장중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된 한국의 주요 기업 투자 상품도 큰 폭 하락했습니다. 아이쉐어즈 MSCI 코리아 ETF, 프랭클린 FTSE 코리아 ETF 등이 2%가량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먼저 밝혔는데요. 이후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의 정치적 분쟁이 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고 미국 국무부의 베단트 파텔 대변인은 특정 국가의 법률과 규정이 준수되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자 기대라며 국회의 계엄령 해제 표결을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국회의회에서 이 계엄령이 해제되고 나서는 백악관 측에서 안도한다라는 추가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간밤에 발표된 고용지표는 미국의 고용시장이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현재 시간 3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10월 구인 이직 보고서 졸츠에 따르면 계절 조정 기준으로 구인 건수는 774만 4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9월 737만 2천 건에서 37만 건가량 늘었고 시장의 예상치인 751만 건도 웃돌았습니다.
이 기간 채용은 531만 3천 건으로 전월에 비해 26만 9천 건 줄었고 해고는 160만 건으로 직전 달보다 감소했습니다. 해고율은 1%에 그쳤는데요. 자발적 퇴직과 해고 등 비자발적 퇴직을 모두 포함한 전체 퇴직자 규모는 526만 1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자발적 퇴직은 10월에 330만 건으로 직전 달 대비 증가했고 이직률은 2.1%로 역시 직전월 대비 상승하면서 시장에 일자리가 많다라는 것을 오히려 시사할 수가 있습니다. 구인 규모는 늘어나고 해고는 완화되면서 노동 수요가 안정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현지 시간 2일 중국에 대한 HBM 수출을 제한하는 제재안을 내놨는데요. 해당 제재안이 발표된 지 하루 만에 중국도 이에 맞선 조치를 내놨습니다. 어제부터 중국산 갈륨과 게르마늄 등 민간, 군수,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출을 금지하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이중용도 품목을 미군 사용자에게 수출하거나 군사 목적으로 수출하는 것이 금지되죠. 또 원칙적으로 갈륨과 게르마늄, 안티몬 및 초경질 재료와 관련한 이중용도 품목은 미국으로 수출이 허용되지 않고 흑연 이중용도 품목도 더 엄격한 최종 사용자 및 용도 검증이 이뤄지게 됩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를 비롯해서 태양광 패널이나 레이저, 야간 투시경 등 다양한 제품에 널리 사용되는데요. 안티몬도 배터리부터 무기까지 다양한 제품에 사용이 되고 있고 특히 흑연의 경우에는 2차 전지의 핵심 원료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전 세계 갈륨의 95%, 게르마늄의 67%를 공급하고 있고요. 또 작년 세계 안테몬 채굴량의 48%를 차지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온라인 쇼핑 기간인 사이버 먼데이에서 미국의 소비자들이 소비를 늘리면서 견고한 미국의 개인 소비를 보여줬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어도비사는 미국 소비자들이 사이버 먼데이 하루 만에 온라인에서 약 135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추정했고요. 또 5일간의 사이버 위크 총 지출액은 406억 달러로 전년보다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1월과 12월의 총 온라인 매출도 작년보다 8.4% 증가한 2,40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죠. 어도비사는 미국 소매 사이트 방문 1조 건 그리고 1억 개 제품에 대한 지출을 추적해서 매년 사이버위크 기간에 온라인 쇼핑 데이터를 발표하는데요. 어도비사는 사이버 먼데이 하루 지출 금액이 135억 달러에 달한 건 소비자들이 Buy Now, Pay Later 대출로 값비싼 품목을 대거 구매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민간 우주항공 기업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날로 치솟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현재 시간 3일 스페이스X가 약 3,500억 달러로 기업 가치를 평가받는 내부자 주식 매각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지난달 일부 언론에서 거론됐던 2,550억 달러에서 큰 폭으로 상승한 금액입니다. 앞서 스페이스X는 연초에 같은 방식의 주식 매각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약 2,100억 달러로 평가받기도 했죠. 이번 거래는 머스크 CEO가 트럼프 당선인의 밀접한 측근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나왔는데요. 머스크는 스페이스X의 지분 약 40%를 보유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그의 자산은 한 달 사이 400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소식통들은 현재 논의가 진행 중으로 주식 소유자와 또 구매 의향자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거래의 세부 조건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의 인민은행의 환율 방어에도 불구하고 위안화의 가치는 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시간 3일 중국 역외 위안화 가치는 한때 전날보다 0.2% 하락한 달러당 7.3014 위안에 거래됐습니다. 영내 위안화 가치도 0.4% 내리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대내외 경제적 불확실성에 부담을 느낀 투자자들이 위안화 매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 폭탄을 예고하면서 중국 경제를 악화시킬 거다라는 우려가 위안화 약세에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요. 또 중국의
국채 금리가 낮아지면서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점도 위안화 가치에 하방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